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는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고 거대한 함선들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집 안방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며 뉴스를 보죠. 아휴, 저 동네는 맨날 난리네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집 불구경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에게 내민 청부서는 단순히 돈 좀 더 내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당신의 아들, 딸을 전쟁터로 보내라는 압박입니다. 자,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동안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 공짜 점심을 먹고 있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한미동맹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뛰어들어야 하는 이 기막힌 역사.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런 고급 정보와 남들이 놓치는 이면의 진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된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이정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연설마다 약을 친 듯이 반복하는 숫자가 있죠? 우리는 일본에 4만 5천 명, 한국에도 4만 5천 명의 군대를 두고 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내가 알기로 주한미군은 2만 8천 명인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셨나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해요. 실제 숫자는 28,500명 수준입니다. 무려 16,000명 이상을 뻥튀기 한 거죠. 아니, 천하의 미국 대통령이 자기네 군대 숫자도 못 세서 이런 실수를 할까요? 사실 말이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앵커링 효과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5만 원짜리 물건 살 때 상인이 처음부터 이거 사실 10만 원짜리인데 특별히 깎아주는 거야 라고 하면 나중에 7만 원에 사도 싸게 샀네 하고 기분 좋아지죠? 트럼프는 지금 우리 뇌에 4만 5천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박아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나중에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가 슬그머니 말할 겁니다. 내가 원래 4만 5천 명분 돈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2만 8천 명분만 받을게. 대신 파병은 꼭 해. 이런 식인 거죠. 숫자를 부풀려서 우리에게 심리적 부채감을 유도하고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며 당황하는 사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가 틀렸는데요? 라고 따지는 순간 이미 트럼프가 설정한 숫자 게임의 늪에 빠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대 숫자가 아닙니다. 트럼프에게 주한미군은 안보의 상징이 아니라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인 셈이죠. 여러분, 이 숫자의 마법에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트럼프가 내던진 진짜 무서운 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어. 사실 너희 군함 필요 없어.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보고 싶네. 자, 이 말의 이면을 들여다보세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봐 라는 충성도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 나 사랑하면 이거 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 그거 사랑인가요? 아니면 통제인가요? 트럼프는 지금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동맹국들을 상대로 고도의 가스라이팅을 시전 중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너희를 공짜로 지켜줬는데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너희는 발 뺄 거야? 그게 동맹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자, 보세요. 실제로 트럼프는 일부 국가들이 열의를 보이지 않아서 실망했다며 나중에 그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배신자인지 명단 공개할 테니 알아서 해 라는 식이죠.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충성서약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하면서도 뒤로는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며 츤데레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만약 동맹들이 파병을 거부하면 그걸 빌미로 거봐, 얘네는 도와줄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방위비 5배로 올려 라고 말할 완벽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파병을 해도 위험하고 안 해도 위험한 외통수에 우리를 몰아넣은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동맹이라는 담보를 잡고 거대한 안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비즈니스 모델이 보이십니까? 자, 트럼프의 이 화려한 심리전.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죠?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동맹국들을 쥐어짜는 이유. 단순히 성격이 불같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거대한 경제적 폭탄이 뒤에 숨어있기 때문일까요? 자, 이제 지도를 조금 더 크게 펼쳐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깊숙한 곳, 마치 사람의 심장처럼 붙어있는 작은 섬 하나가 보일 겁니다. 바로 하르그 섬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섬이 전 세계 경제의 온도 조절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란 원유 수출의 무려 90%가 이곳을 통해 나갑니다.
그런데 최근 미군이 이곳의 군사시설과 석유 저장 탱크 90여 곳을 맹폭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단순히 건물을 부순 게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국가의 지갑을 통째로 털어버린 것 넘어 국가의 경동맥을 끊어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뉴스에서 폭발 영상을 보며 우와, 미군 화력 대단하네 라며 감탄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심장이 공격받으면 몸 전체로 피가 돌지 않습니다. 이란의 경동맥이 끊기면 그 피는 어디로 튈까요?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입니다. 이란은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이 화상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보복할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오직 우리의 적에게만 폐쇄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배가 못 나가면 너희 배도 못 지나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지금 이란이라는 쥐가 물려고 하는 고양이는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해협을 지나는 전 세계의 유조선들, 그리고 그 기름으로 공장을 돌리고 차를 움직이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란은 지금 아주 영악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회색 전략, 그레이 존 스트래터지입니다. 해협을 쇠사슬로 꽉 막아서 전쟁이야 라고 선포하진 않아요. 대신 지나가는 배 옆에 드론을 띄우고 기뢰를 슬쩍 뿌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해상보험사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거기 위험해서 배 못 보내, 보험료 10배로 올려 라고 하죠. 유조선들은 안전을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란이 유가 $200 시대가 올 것이라고 협박하는 거,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지하철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차 없으면 마트도 못 갑니다. 기름값 오르면 당장 내일 투표 결과가 뒤집어지는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유소 가격판의 숫자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미사일과 미사일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유소 가격표와 유권자의 분노 사이의 처절한 싸움인 거죠. 지금 한국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병을 할지 말지 토론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중동발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우리 아이들의 학원비를 갉아먹고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래도 이게 저 멀리 중동 사람들만의 전쟁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 경제적 강도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흐름을 읽고 대비책을 세우실 건가요? 유가 $200의 공포.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지금 우리가 알던 대화 상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적의 미사일? 아닙니다. 바로 상대방의 대장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부상을 당했느니 이미 사망했느니 하는 괴소문이 전 세계 정보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비꼬죠. 그 친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리를 하나 잃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왜 우리에게 치명적인 뉴스냐고요? 여러분, 협상이라는 건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평화니 협상이니 말하던 온건파 성직자들이 완전히 밀려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느냐? 바로 총칼을 든 혁명수비대라는 칼잡이들입니다. 혁명수비대는 국가의 이익보다 조직의 생존과 종교적 신념이 우선인 집단입니다. 이들은 타협을 모릅니다. 우리 지도자가 다쳤으니 너희는 10배로 갚아주겠다며 눈이 뒤집혀 있는 상태죠. 여러분, 벽에 대고 소리 질러 본 적 있으시죠? 지금 국제사회가 딱 그 꼴입니다. 대화 창구가 닫힌 나라, 그리고 통제불능의 강경파가 권력을 잡은 이란. 이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옥죄는 가장 무거운 족쇄입니다. 시장은 악재보다 모르는 것을 더 무서워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 일본만 콕 집은 게 아닙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너희 기름 90%가 이 해협에서 오는데 왜 미국 뒤에 숨어서 구경만 하냐? 너희도 군함 보내. 사실 말이죠. 중국은 그동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돈 쓰고 미국 청년들이 피 흘려서 호르무즈 해협에 길을 닦아놓으면 중국은 그저 안전하게 기름만 홀랑 받아먹으면 됐거든요. 정치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무임승차였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공짜 점심은 끝났다며 식탁을 엎어버린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건 단순히 파병 문제가 아닙니다. 니중 패권 전쟁의 새로운 전장이 중동으로 옮겨온 거예요.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외통수를 던졌습니다. 도남을 보내서 우리랑 같이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너희가 이란을 설득해서 전쟁을 멈추게 해. 안 그러면 너희 유조선도 보호 안 해줄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입니다.
이란의 최대 우방국인 척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란을 압박하자니 체면이 안 서고 그렇다고 미국 요구를 거부하자니 에너지 안보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장기판이 보이십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란을 때리는 척하면서 중국의 목줄까지 같이 쥐고 있는 겁니다. 과연 중국은 이 위험한 게임에 동참할까요? 아니면 이란의 뒷배가 되어 아예 판을 엎어버릴까요? 자, 지도자가 사라진 이란, 그리고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상황이 정말 점입가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의 고민이 얼마나 깊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많은 분이 6년 전에도 청해부대 보냈잖아. 그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세요. 2020년 당시에는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소총든 소말리아 해적들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해적이 아닙니다. 정규군, 그것도 미사일과 잠수함, 자폭 드론으로 무장한 이란 혁명 수비대입니다. 실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란이 뿌려놓은 기뢰가 수백 개씩 떠다닌다는 첩보가 들려옵니다. 만약 우리 군함이 파병을 갔다가 이 기뢰에 부딪히거나 이란의 오인 사격으로 우리 아까운 청년들이 다치기라도 하면요. 그건 더 이상 호위 작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란이라는 국가와 직접 전쟁을 선포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우리에게 동맹이니까 도와줘 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그 뒤에는 안 오면 너희 자동차, 반도체에 관세폭탄 매길 거야 라는 시퍼런 칼날을 숨기고 있습니다. 파병을 가면 전쟁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안 가면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외통수. 여러분이 결정권자라면 이 피 묻은 청구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미친 전쟁을 끝낼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평화의 열쇠는 의외의 인물이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의 노장, 모센 레자이 소장입니다. 그는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승산 없는 싸움을 이어가려던 지도자에게 이제 무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라고 직언하며 전쟁을 끝냈던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근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그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전쟁 종식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죠. 미군이 페르시아만에서 철수하고 우리의 모든 손실을 복구해라. 물론 트럼프가 이 조건을 고지고대로 들어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란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면 다 같이 죽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을 끝내는 건 최신형 스텔스 폭격기가 아니라 비난을 무릅쓰고 독배를 마실 줄 아는 현실적인 지도자들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그 독배를 혼자 마시기 싫어서 한국, 일본, 중국에게 너희도 한 모금씩 마셔 라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뉴스 한 줄이 어떻게 우리 아들의 군복무와 우리 집 대출이자 그리고 내일 아침 주유비까지 거대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긴박한 전황과 트럼프의 고도의 심리전 그리고 그 속에 낀 대한민국의 운명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비정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잘하겠지, 미국이 우리 편이니까 지켜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불길은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과 계좌 숫자에 직격탄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통찰력이 곧 생존인 시대입니다. 남들이 전쟁 났다며 하고 구경만 할 때 여러분은 그 이면의 경제적 흐름을 읽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의 눈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권력의 눈치나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도록 가장 날카롭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진실을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 공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동력을 얻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통찰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은 어둠뿐이지만 결의를 가지고 눈을 뜨면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더 놀라게 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통찰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의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